김호중 씨의 음주뺑소니 사고 직후 대검찰청에선 즉각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5대 사법방해 행위를 엄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익숙지 않은 사법방해죄, 해외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신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9일 밤 12시경 가수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직후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는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캔맥주를 구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추가 음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김 씨가 사고 후 또 술을 마셨다면 사고 당시 취한 정도를 정확히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습니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에서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호중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나서서 사법방해에 엄정 대응하라며 전국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총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적 조직적 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 및 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 폐기 등을 사법방해 행위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이는 모두 이번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들로 김 씨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일면 김호중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방해죄 도입. 국내에선 아직 낯선 이 사법방해죄는 미국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사법방해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 배심원과 판사에게 해를 끼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법 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미국 연방법 18장 73절에 사법방해죄라는 포괄적 개념을 규정해놓고 하위 조항에 공무원 또는 배심원에 대한 방해죄, 정부 부처, 관청 등에서의 절차 방해죄, 법정질서 방해죄, 수사방해죄, 증인, 피해자, 정보 제공자, 매수죄를 명시해뒀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사법방해를 무거운 범죄로 보고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에서는 사법방해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3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0,000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도 이미 자국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법방해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라는 규정을 만들어 47개의 관련 조항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범죄 불고지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거은닉 역시도 자신이나 타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며 예심판사가 위임한 권한으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선서 후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합니다. 또한 독일은 허위 진술죄를 따로 규정하진 않지만 유사한 성격들의 조문들이 있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무고죄와 범죄 가장죄로, 유리한 내용이면 형벌 방해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도 허위 진술 등에 따른 참고인의 사법방해죄를 폭넓게 처벌하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엔 산하 기관들도 사법방해자를 처벌하는 제도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국제 흐름에 발맞춰
한국 역시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법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